안녕하십니까?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.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. 새해 첫 주 정말 고단하게 보내고 금요일을 맞이했죠. 오늘 출발할 때 사실 걱정이 됐었어요. 뉴욕 증시 급락 소식에 또야 하면서 아침에 좀 짜증스럽게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.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점심시간 들어오면서 조금은 나아지네요. 대형주, 현대차 그룹주를 비롯해서 일부 종목들의 급등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. 코스피는 0.5% 상승으로 돌렸고요. 코스닥도 일단 낙폭 다 줄여서 0.09% 강보합이긴 합니다만 일단 빨간불로 전환을 했습니다. 여전히 하루하루의 흐름 혹은 한 주간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땐 좀 지쳐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공격성을 띠기도 합니다. 저만 그런가요? 좀 미로에 갇혀있는 느낌,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주식판 떠날 거 아니라면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또 연구해서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오늘도 한 주 마무리하는 포트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.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. 어제 제 포트가 너무 별로였어요. 그래서 종가상으로 장 마감하고 포트 딱 열어보고 두 눈을 딱 가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. 일단은 참 어렵네요. 360만 원에서 375만 원에 딱 갇혀있는 느낌인데 375 부근만 가면 어김없이 또다시 흘러내려옵니다. 지금은 363만 원 정도 돼 있고요. 포트 내 6종목, 그중에 대상 오늘 5% 올라주고요. DA테크놀로지가 9% 올라줍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터로즈의 수익 부분이 반납됐다라는 점, 그리고 한독 아우딘퓨처스에서 조금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이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포트 전략 챙겨볼게요. 정대희 대표님, 강현균 부장님 오셨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네, 질문 드릴 게 너무 많아요. 하지만 아우딘퓨처스 가장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 부장님, 어제 사실 정의진 팀장님이 DA테크놀로지와 아우딘퓨처스 두 종목 다 추가 매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주셨었어요. 예. 강 부장님도 계속 추가 매수하자라고 의견을 따로 보내주셨었고요. 예.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아우딘퓨처스만 추가 매수를 했는데 참 애석하게 오늘 DA테크놀로지가 10% 올라요. 둘 다 샀더라면 너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고 강 부장님도 심적인 부담도 있으시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마음이 좀 그렇거든요. 네. 오늘 DA테크놀로지가 오른 이유는 이제 최근에 제가 전에 시간대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이 수급의 움직임, 그러니까 시장에서 받쳐주는 움직임들은 다 대부분 어떤 게 대표적인 그런 것들 없고요. 개별주 종목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오늘은 현대차, 기아차 쪽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에 힘입어서 자유주행에 포함되는 관련된 종목들, 뭐 넥스트칩이라든지 DA테크놀로지든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상태로 보고 있고요. 그래서 또 지금도 지금의 장에서는 종목들이 다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근데 또 이렇게 지금 실적 같은 것도 반영되지 않고요. 그런데 비해서도 아우딘퓨처스도 실적도 되게 좋고 자료 되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품주의 대형 화장품주들이 하락함에 있어서 같이 동반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. 제가 봤을 때 가격대가 14,000원 정도라면 최적의 가격대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강력하게 추매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. 오늘도 역시 그 가격대를 잘 지지해주고 이런 보합의 그 도찌형 캔들이라고 하죠. 그런 캔들을 만들어주면서 잘 방어하고 있는 흐름입니다. 여기만 잘 방어된다면 충분하게 오늘 보여줬던 DA테크놀로지 10% 정도의 이상의 상승을 이 아우딘퓨처스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. 알겠습니다. 아우딘퓨처스 추가 매수한 것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답변을 좀 주신 것 같아요. 단기 스윙어님 어제 14,0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었는데 부럽기도 합니다. 오늘도 오셨나요? 네, 오셨네요. 그리고 정 대표님 오시면 꼭 이 별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정대세 강림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. 정 대표님 종목 중에 하나가 대상이에요. 지금 포트 내에서. 대상이 유일했어요. 사실 정 대표님 말씀 주시고 제 포트에서 수익을 못 내고 있었거든요. 다른 종목 뭐 강원랜드, 한국전력 전부 다 수익 냈고 지금도 제가 팔고 나서도 더 잘 가고 있어서 좀 아쉽기도 한데 신기하게 오늘 정 대표님 나오시니까 대상이 또 급등으로 맞이를 해줍니다. 수익 전환이 됐어요. 조금이긴 하지만 대상 어떻게 할까요? 전 사실 어제 팔까 했는데 어제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.
네, 뭐 팔았으면은 제가 와서 또 잔소리를 저랑 했을 파이트. 텐데, 네. 근데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. 제가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앵커님께서 그래도 제 의견을 듣고 나오는 날 좀 결정을 하시는 그런 것들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팔지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, 오늘 만약에 와서 올라오지 않았다면 저는 추매를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오전에 저도 이 종목을 좀 보고 있었고 한 2% 3%대 올라오는 거 보고 네.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, 그래서 좀 추매를 권장해드리고 싶었는데 뭐 지금도 그때 제가 나와서 추천드렸던, 그러니까 추매를 더 말씀드렸던 그 자리거든요. 그때 했으면 오히려 이제 뭐 결과가 빠지고선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니까 뭐 그때 추매를 안 한 건 좀 잘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일단은 더 가져가야죠.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, 역배열에서 반등이라고 하면 반등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손실이 만회가 됐을 때 정리하는 게 맞지만,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 짧은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차트를 지금 보시면 추세가 잘 가고 있으면서 짧은 조정이었거든요. 그리고 강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고 돌파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한국전력이 지금 엄청나게 잘 가고 있는데 그 종목 이상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앞서 배현철 대표님께서 오늘 채팅창에 참여해 주셔서 보유 종목 수가 좀 많아서 욕심이 많아 보인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, 저도 느끼고 있죠. 6종목 좀 많아요. 돈이 많은 걸로 막 투자해서 몇 억씩 굴리는 것도 아닌데.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진짜요? 6종목이 왜 많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. 또 하나, 저번에 이제 제가 방송을 봤는데 3억 이상이냐고 뭐 몇 억 이상이냐고 하는데, 우리가 방송 운영상 그 시청자분들이 주식 방송이잖아요. 그러니까 앵커께서 이제 적은 금액을 갖고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. 왜냐하면 뭐 3억 이상이든 1억 이상이든 갖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그럼 이 방송을 보고 똑같이 따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거를 왜 타 전문가분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고요. 6종목이면 더군다나 종목을 지금 편성해 놓은 거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종목으로 편성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뭐 동의하지 않고요. 6종목이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요?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요. 수익이 날 때 막 2% 수익이 났어요. 근데 좀 한 종목에 좀 비중을 크게 실었으면 2% 뭐 10% 수익 났을 때 좀 이익이 커지니까 손실이 좀 확 줄일 수 있는데, 너무 제가 이렇게 조금 사놔가지고 수익이 났는데 몇천 원, 만 원, 막 2만 원 이러니까 이래서 돈 언제 채우나 이런 생각에 조급함에 종목 수를 좀 줄여야 되나? 그리고 비중을 실어야 되나? 이런 생각이 든 거죠. 일단 이제 우리가 방송이잖아요. 방송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저희를 포함해서, 강 부장님하고 저희를 포함해서 출연자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, 또 하루도 쉬지 않고 종목을 가지고 나오고, 또 거기서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개인 투자자라고 하면 종목이 뭐 많아 보일 수 있다. 근데 5개 종목을 많다?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자금이랑은 전혀 상관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자금이 많으면 그거에 많게끔,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3억 이상 되면 종목을 뭐 10개, 20개 사도 된다는 얘기인지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마치 뭐, 저를 대변해 주시는. 네,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강 부장님도 사실 방송 전에도 제가 종목 수가 많은 것 같아요 했더니 아니라고,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주셨었는데, 네, 오늘 두 분의 힘을 좀 받아서 두 분의 딱 한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정 대표님 도하 엔지니어링, 그리고 강 부장님 비즈니스온. 네, 두 종목 다 궁금합니다. 비즈니스온은 한번 저희 방송에서 놓쳤던 종목이에요. 상반기에 더존비존과 비즈니스온 고민하다가 더존비존 딱 잡았는데 비즈니스온이 올라갔던, 물론 더존비존도 그때 당시 아마 수익으로 조금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. 비즈니스온 지금 이 시점 괜찮다고 보세요, 강 부장님? 예, 지금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반기만 되면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가는 뭐 세금 계산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 이제 이슈화돼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, 이 종목을 보시면 지금 가격이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우선 먼저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, 세금 계산서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로 뭐 삼성, 하나 등 뭐 웬만한 중견기업, 대기업이 전부 다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. 뭐 2018년도 매출액이 한 163억 원, 영업이익이 74억 원으로 추정되는데, 이거는 영업이익률이 50%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수익성이 알짜인 기업인 겁니다.
그리고 세금 계산서 분야가 안정성을 담당한다면 최근에 이제 신규 사업인 이제 스마트 MA, 그러니까 스마트 마켓 인텔리전스라는 성장성 측면을 그 스마트 MA가 성장적인 측면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요. 이 스마트 MA는 전자세금 계산서 플랫폼 기반의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데요. 고객 기업의 거래처 리스크 관리, 미수 채권 관리, 뭐 신규 거래처 발굴 등 시장 조사에 활용되어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솔루션입니다. 그리고 뭐 이제 블록체인 쪽의 테마주 쪽으로 이제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. 네. 국내 1위 전자세금 계산서 서비스 업체라는 점, 그리고 월등히 높은 영업이익률로 비용 구조를 보면 고정비가 대부분 차지하므로 스마트 MA, 이 신규 사업의 매출이 증가하는 레버리지 효과로 이어질 비즈니스원은 지금 매수를 안 한다면 언제 매수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올해 특히 G20 회담 의장국인 일본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런 쪽에서 또 한 트랩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뭐 블록체인의 테마주라는 점에서도 지금 자리가 되게 이 종목을 꼭 매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.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지금 비즈니스원 같은 경우는 이게 2017년도에 처음 상장을 했습니다. 그때 상장할 때 물론 이제 공모가가 9,000원이었는데 상장할 때 거의 한 200% 정도 가격에 가깝게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는 추세를 볼 수 있었는데 이 신규 상장주 종목의 특성상 이게 떨어졌다가 한동안 바닥을 이렇게 다지다가 올라오는 경우, 그리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바닥을 다지다 올라오는 경우에 보면 처음 생성됐던 그 가격, 지금 보시면 13,750원이 이제 첫날 만들어졌던 저가 부분이거든요. 네. 14,000원 언저리 부분, 그 언저리 부분을 다시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시세가 이어지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지금 보시면 2017년도에서 보시면 처음에 만들었던 그 저가 부분을 돌파하려는 흐름에서 한번 주춤 걸었다가 다시 돌파하고 나서는 이만큼의 성장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격대가 10월 30일 날 검은 10월 달에 떨어졌던 하락 그때 부분을 제외한 그 가격에서는 14,000원 부근인치 가격이 가장 매력적인 매수가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오늘 또 역시 14,750원을 저점을 찍고서 반등하는 흐름. 그래서 지금 가격대 14,000원에서 조금 더 밀린다면 13,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적게로는 짧게로는 단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16,500원, 길게 보면 25,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제가 추천드립니다. 네. 비즈니스온 말씀과 동시에 조금 상승폭을 키우는 느낌이기도 하네요. 오늘 14,350원. 일단 지금 가격 라인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. 비즈니스온 일단 접해봤고요. 정 대표님 종목 듣고 나서 서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 괜찮으면 코멘트 여쭤보겠습니다. 정대 대표님 종목이 저는 의외였어요. 도화 엔지니어링요. 예, 뭐 제가 평상시에 좀 가지고 나오던 좀 우량주와는 좀 다르게 네. 또 시장에서 좀 테마성을 띠고 있는 종목인데요. 일단 동사에 대한 좀 기업 설명을 드리면 도시, 철도, 플랜트, 수자원 사업이라는 이러한 그 전문 분야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. 이제 국내 1위고요. 그리고 세계 80위에 해당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을 매수 포인트로 잡아드리는 이유는요. 일단 성장성이 높은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원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SOC 사업, 즉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그 투자 사업을 받아서 이제 그 건설 뭐 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인데요. 최근에 이제 그 국내 SOC 사업이 투자 그 예산안이 감소가 되면서 일찍부터 2014년도부터 그 전부터죠. 이제 그 전부터 이제 해외 그 개발도상국에 대한 그런 SOC 사업 그런 것들을 좀 수주를 따내면서요. 2014년도부터 현재 2017년도까지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. 그런 부분에서 2014년도에는 막 500억, 그리고 2015년도에는 700억, 그리고 2016년도에 2041억, 약 63%의 즉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,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업 영역에 다각합니다. 원래 순수 건설 엔지니어링은 뭐 설계 그리고 감리 이런 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자재를 조달하거나 그리고 시공까지 그래서 사업의 다각화를 넓히는 모습도 있고요.
또 수도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GTX라고 해서 수도권 수도권 그 급행철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작년 4월이죠. 2018년도 4월에 신한금융지주와 함께 우선 협상자로 대상이 됐다가 12월 달에 그 수주 계약을 땄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지금 GTX A라인인데 A라인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 수주가 들어왔는데 추가적으로 B, C 이 라인까지도 추가적으로 더 수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사업의 다각화는 또 하나 뭐 이 플랜트 사업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뭐 기존의 순수 엔지니어링 사업이 설계라든가 그리고 뭐 이런 감리 부분이었다면 시공 그리고 또 자재 조달 이런 부분들이 이제 EPC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추가됐고요. 또 준공된 플랜트 사업, 뭐 우리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쪽에 대한 이런 시설 유지, 운영 같은 부분까지도 같이 하면서 수익성이 더 좋아졌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남북 경협입니다.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도화 엔지니어링이 이런 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그 테마 쪽으로도 그 남북 경협 건설 테마 쪽으로도 엮이는데요. 근데 이제 이 기업은 단순한 이슈, 지금의 이슈로도 주가가 오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북이 서로 이렇게 뭐 경협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. 왜냐하면 과거 2004년도에 개성공단에 대한 뭐 그 수자원 그런 것도 해본 경험이 있고요. 또 2014년도에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그런 조성 부분에도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남북 경협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수혜를 볼 수 있다. 그래서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. 지금 자리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차트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죠.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매수가는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해보시고요. 손절가는 7,650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최근에 저점,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이 시작됐던 즉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이 시작됐던 그 캔들의 시가입니다.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눌림목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가 최근에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좀 맞고 밀리는 모습이었어요. 뭐 주가가 더 이상 이 자리를 돌파를 못했는데 요번에 이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이 상단 자리를 돌파하면서 11,000원이죠. 4월 달에 찍었던 이 고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단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세 번째 매수 포인트였던 남북 경협 테마주라는 그거에 엮여서 이 기업 본연의 가치대로 주가가 좀 못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좀 아쉽다. 하지만 어쨌든 뭐 남북 경협도 단순한 단기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같이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61선까지 밀릴 수도 있다. 갭도 메워야 하고 지금 사는 거 반대입니다 하는 의견도 나오고요. 또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요. 좀 혼란스러워요. 네, 60일까지 밀린다라는 얘기는 뭐 그냥 안 들으셔도 되고요. 제가 보기에는 요 시가,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평선은 그냥 이평선일 뿐입니다. 거래량이 들어온 캔들의 시가 부분이 지켜진다라고 하면 물론 저 시가가 깨진다고 하면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. 근데 지금은 깨지지 않았고 눌림목 자리고 짧은 손절가를 잡고 접근을 해봐야죠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짧은 손절가로 빠른 대응을 각오하고 진입을 해보자. 도화 엔지니어링 일단 정리를 해주셨어요. 강 부장님, 도화 엔지니어링 어떻게 보세요? 사실 경협주를 제가 타이밍이 좀 안 맞았었나 봐요. 경협주를 해서 좀 수익이 났던 적이 거의 없어서 괜히 도화 엔지니어링 회사 사업부 자체 내역보다 남북 경협 이러니까 좀 위축되긴 했었거든요. 강 부장님의 의견은? 그러니까 뭐 박앵커님이 잘 안 맞는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월요일 날 잠시 출연했을 때 제가 현대로템을 갖고 나왔었거든요. 그때 마침 휴가여셔서 그때 제가 없었죠. 네, 그때 못 사셨어요. 현대로템을. 되게 좋은 자리였는데 오늘은 뭐 도화 엔지니어링 되게 제가 봤을 때도 방금 정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래량의 동반해서 올라온 캔들 이게 되게 중요한 캔들이거든요. 제가 지금 차트를 보면서 지금 체크해 놨는데 과거에도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왔을 때 그때 못 들었던 가격들을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입니다. 저항했던 가격을 돌파를 하면 지지가 강력한 지지가 되는 거예요. 큰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돌파하려고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18년도 7월 때 돌파하려고 했지만 뭐 돌파를 못했어요. 그러다가 돌파하고서 올라가는 흐름에서 지금 다시 그 가격으로 왔습니다. 지금 가격대. 그러면 강력한 저항했던 게 강력한 지지가 되겠죠.
지금 가격대 되게 매력적인 가격대이고요. 도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인지 뭐 그런 많은 다변화적인 정책을 펼쳤어요. 그래서 되게 좋아요. 매력적인 그 회사이고 지금 가격대도 되게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네,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셨는데요. 음악이 나올 것 같아요. 카메라 샷이 바뀌었어요.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요. 정 대표님 비즈니스온에 대한 의견 짤막하게 듣고 가겠습니다. 일단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. 350만의 가입자 수를 가지고 아까 강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스마트 MI라는 그 서비스 사업을 신성장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단 이제 거래량 부분이 좀 붙지 않은 부분, 그거 외에는 뭐 사업 실적도 좋고요. 지금 뭐 가격적으로 만약에 좀 올라온다라 하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정 대표님, 지금 예. 제 포트에서 뺄 종목은 안 보이세요? 저는 DA 테크놀로지를 뺐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정말요. 저도 말씀드렸죠. 방송 전에. 네, 방송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강 부장님께서 DA 테크놀로지 이제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요?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. 돌파하면 그래요? 좋지만 돌파하지 못하면 여기가 저항이거든요. 네.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, 이 종목을. 그리고 네. 쉽사리. 작년 상반기 때 비즈니스온 못 사서가지고 후회하셨던 기억 나시죠?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아우딘 퓨처스 손실이라서 강 부장님. 아우딘 퓨처스 곧 올라올 겁니다. 10% 20% 금방 올라올 종목인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즈니스온도 그렇고 아우딘 퓨처스도 그렇고 거래량이 지금 부족한 게 단 한 가지 흠입니다. 근데 비즈니스온도 작년 상반기도 거래량이 없었어요. 그러다가 네. 한 번에 들어와서 급등했던 패턴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. 아우디 퓨처스 역시 그렇고요. 비즈니스온 역시 그럴 겁니다. 지금 네. 좀 오늘 왜 이렇게 고민되죠? 진짜 제 욕심인가 봐요. 막 이렇게 다 좋아 보이고 두 분의 의견 듣다 보니까 또 담고 싶기도 하고. 근데 네. 오늘 앞서 어떤 분이 예측하셨어요. 저 담지 않겠습니다. 비즈니스온도 그렇고 도어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관심주에는 넣고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러고 또 다음 주에 담을 수 있겠죠. 제가 약간 그렇게 하루 이틀 좀 늦게 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요. 정 대표님 괜찮겠죠? 지금 있는 종목들의 관리가 현재로서 제가 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뭔가 오늘 또 마음에 안 드시네요, 두 분. 저는 저 포트에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왜 담았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예, 그 뭐 JP 모건 컨퍼런스 콜에 네. 초청된 부분이 있어서 한 건데 그것도 그렇고요. 일단은 뭐 DA 테크놀로지는 수익 전환 됐을 때 네. 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조금만 더 오늘 장 마감까지 제가 고민을 해보고 DA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힘든 시간 정대회 대표님, 강형근 부장님 함께해 주셨고요. 같이 인사 나눌게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